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또 한 번 무너질까? 미국의 나름 큰 은행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 속보처럼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봤더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식이 무려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4월 25일 차트 같은데요. 그것도 2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 이 주식이 주가가 171달러였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식이 무려 지금 5달러 69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96%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은행의 고객들이 지금 130조 원을 다 그러니까 인출을 한 거죠. 자기 뱅크런 발생해서 내 돈 내놔 하고 자기 돈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 은행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은행 15개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그 중에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식이 계속 빠지니 오히려 비트코인 옹호론자는 이제 비트코인 4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퍼리은행 지금 130조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하냐?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 은행의 총 예금에서 40%가 지금 사라져 버렸다. 더군다나 6주 전에 은행 위기가 발발했었죠. 그때 미국 대형 은행 11곳이 퍼리 은행에 약 40조 원을 지원했는데도 그래도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이 좀 잠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퍼리 은행이죠. 퍼리 은행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냥 130조 원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지만 무슨 내용이냐면요. 퍼리 은행의 이 지금 악재가 다른 은행에게는 오히려 호재였다. 그 다른 은행들은 오히려 돈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식도 많이 올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주황색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죠. 대신에 그 퍼리 은행의 주식이 떨어졌고 비트는 올랐다 해서 오히려 은행 위기는 비트코인의 호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가 다시 한번 묻는 거죠. FDIC에 의해서 예금 보호되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FDIC는 우리 그냥 말로 하면 예금보험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자가 얘기하죠. 맞다. 예금자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억이 넘는 큰 돈이죠. 자, 3억 3천만 원까지 무조건 보장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먹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은행이 망해도 그 예금은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시 이런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 한번 물음표를 그려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DIC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험 펀드를 만들어야겠죠. 은행들이 이렇게 뱅크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지원을 해주려면 얼마를 갖고 있나 봤더니 지금 좀 많이 까먹었죠. 시그니처나 실리콘밸리에서 좀 까먹고 우리 돈 대략 한 130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보험공사에서 보장해야 하는 그 범위를 한번 싹 다 합쳐봤더니 이경 3천조 원입니다. 지금 130조 원 가지고 어림도 없죠. 이게 지금 지켜준다고 전액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택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대부분 은행이 망하는 이유 이게 뭐냐? 그들은 모두 부분 보장 뱅킹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분만 보장한다는 거죠.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은행은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대출을 해준다고 좀 합니다. 이것은 범죄다라고 지금 이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역사적으로 연준은 돈이 필요했다? 적자였다? 그러면 무조건 찍어서 문제들을 계속 해결을 해왔죠.
비트코인은 반면에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죠. 심지어 이더리움은 쓰면 쓸수록 그 양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크립토에는 호재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연준의 이게 지금 대차 대조표입니다.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만큼 돈을 찍어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이게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이 말은 지난 1년 동안 약 우리 돈 1,000조 원의 유동성을 회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직후에 일주일 만에 거의 3분의 1 가까운 돈을 그냥 찍었습니다. 그냥 솟아버렸죠. 이게 돈을 찍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찍은 만큼 당연히 그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그 명분은 뭐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돈을 찍어서 해결한다는 것은 그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죠. 이걸 고상한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찍어내니 인플레이션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일시적이란 말 틀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FDIC, 아까 말씀드렸죠. 예금보험공사 관계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은행 구제 이거 몇 번까지 가능하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한다. 이러다가 FDIC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물어봅니다. 이 관계자 뭐라고 하냐? 절대 그럴 일 없다. 왜? 국가가 100%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 재무부에서 돈 빌리면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 다시 묻죠. FDIC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냐? 똑같은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국가가 100% 보증한다. 재무부에서 돈 빌리면 된다. 저는 이런 데에 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뭐 그 머니 프린팅해서 항상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가 문제겠습니까? CNBC에서 이 어떤 또 간판 앵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적혀 있는 트윗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게 며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FDIC가 좀 은행이 좀 이상할 것 같으면 은행을 그냥 파산 조치 시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며칠간이 중요할 것이다. 왜냐? 지난 몇 주간 퍼리은행에서 예금이 뭐 130조 원 이렇게 줄었는데 심지어 대형 은행들이 지원했던 그 돈은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다고 하네요. 자, 팩트를 얘기를 해주면 지난 몇 주간 백악관, 재무부, 연준에서 이 퍼리은행을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요약을 하면요. 정부가 이 은행을 구제하자니 또 정부에서 월가를 구제한다고 비난받겠죠. 근데 지켜보자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진퇴양난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켓워치에서 연준이 5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갑자기 뜹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갑자기 뜨죠. 자, 스탠다드 차터드에서도 5월에 매파적 동결 후 6월 인상 가능성. 저는 동결은 알겠는데 매파적 동결이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어찌됐건 5월에 동결 가능성을 언급을 하죠. 지금 근데 이거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패드워치 이렇게 가서 보시면 지금 연준에서 이제 5월 3일 날 FOMC 하고 금리 뭐 올릴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때 0.25% 올릴 확률이 지금 85.4%입니다. 그러니까 0.25%를 더 올린다고 지금 압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5월에 금리를 동결하냐,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분 전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현재까지는 0.25 올리는 게 거의 뭐 90% 가까이 됩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온갖 시장 예측이 난무하죠. 5월 달에는 동결할 수도 있다. 5월에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6월에는 동결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것을 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만약 이 퍼리 은행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또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젠버그라고 하는 뭐 유명 경제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6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는 주장을 하시네요. 기준금리를 거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6월이나 7월에는 드디어 이제 실업자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죠. 실업자가 굉장히 그 후행 지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야 비로소 연준은 금리 이제 내려야겠구나. 비농업 고용 등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모든 지표의 추세가 곧 반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 분기부터 그냥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 얘기 그때 드렸죠. 이제 애플은 뭐 은행이 됐습니다. 뭐 미국에서 4.15% 예금 계좌 내놔서 사실상 미국에서 큰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 그 지역 은행들 뭐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애플이 지금 누구랑 손을 잡았습니까? 골드만 삭스와 지금 제휴해서 지금 이 은행 상품 내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골드만 삭스다, JP 모건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대형 은행에 지금 돈이 굉장히 몰리고 있죠. 지역 은행들 지금 거의 다 싹쓸이 될 것 같고요. 이 대형 은행에 돈이 몰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초우량 기업과 자산을 아주 휴지 조각 헐값으로 다시 사겠죠. 역사적으로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IMF 저희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제가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대형 은행이 또 파산을 한다면 그때도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부정적입니다. 명분이 봐라, 퍼리 은행 또 어떤 또 대형 은행 또 쓰러지면 금리 인상하려고 하다가 동결할 수 있는 순간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때 그런 희소식이 들릴 때 큰 경기 침체가 온다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익절을 하실 분들은 좀 익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보고 추가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